안녕하세요. UiPath 김영수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오토메이션 클라우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메이션 클라우드는 UiPath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로 보시면 되고요. 오케스트레이터에 대한 부분을 클라우드에서 빠르고 쉽게 구축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토메이션 클라우드에 소개를 좀 드리고요. 어떤 형태의 서비스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관심 있을 수 있는 엔터프라이즈 플랜을 무료로 6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iPath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옵션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많이 선택하시고 있는 옵션 중에 하나가 고객사 데이터 센터 인프라에 구축하는 거죠. 물론 가상일 수도 있고요. 가상이 아닌 물리서버에 구축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미 고객사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많이 도입된 경우가 있습니다. VMware 기반으로 되어 있거나 시트릭스 혹은 오픈스택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에도 UiPath 플랫폼을 구축하실 수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퍼블릭 클라우드에도 동일하게 UiPath 플랫폼을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시고 계시는 아마존, 그리고 MS Azure, 구글 환경에서도 UiPath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고요. UiPath 오토메이션 클라우드라고 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셔서 UiPath 플랫폼을 구축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사실 구축의 일은 대부분 빠지게 되고요. 오토메이션 클라우드는 SaaS 형태의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일 플랫폼을 다양한 구축 옵션을 제공해서 고객사 상황에 맞게 UiPath 플랫폼을 구축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다만 제공해주는 자동화는 동일합니다. 고객사에 설치하시거나 퍼블릭 프라이빗 클라우드 설치하시거나 혹은 UiPath가 제공하는 오토메이션 클라우드 설치하시거나 구축하시거나 동일한 사용자금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 혹은 다른 형태로 혼합 형태로도 구축하실 수도 있습니다. UiPath 오토메이션 클라우드는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자동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UiPath 오토메이션 클라우드에 개념적으로 테넌트를 하나 할당받으시는 거고요. 그 테넌트는 기술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컨테이너 기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확장할 수 있고 UiPath에서 모든 인프라를 관리하기 때문에 기존의 IT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안전하게 관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거고요. 만약 고객사의 POC를 수행하고 의사결정을 내린 다음에 바로 구축을 하고 진행한다면 수일 내로 운영 환경을 구축하실 수 있고요. 혹은 POC에 사용했던 환경을 그대로 운영으로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자동화 프로세스나 그 다음에 각각의 컴포넌트들을 관리하고 배포하는 일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고요. 실제 가입하시는 거는 아주 간단하게 메일 주소만 가지고 계시면 쉽게 가입해서 시용할 수 있습니다. 확장에 관련해서는 기존에 고객사 인프라를 쓰시거나 프라이빗 혹은 퍼블릭 클라우드 쓰신다면은 그 일도 사실 일이 되거든요. 확장하기 위해서 인스턴스를 준비하고 확장도 해야 되지만 그럴 필요 없이 버튼 클릭으로 바로 필요한 만큼을 용량을 늘려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온프레미스 환경과 동일한 캐파를 주고 있고요. 안정성은 베라코드를 통해서 검증받기도 했고 ISO 27000 서티피케이트를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SLA를 보장하고 있고요. DR이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어 쓰시는데 불편이 없을 거라 보여집니다. 60일 동안 엔터프라이즈 트라이얼 버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트라이얼을 시작하시면 60일 동안 공짜로 사용할 수 있고요. 이메일 인증만 하신 뒤에 바로 사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5개의 어텐디드 로봇, 그리고 5개의 언어텐디드 로봇, 그리고 5개의 스튜디오와 스튜디오 X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료 기간이 끝나면 그 상황을 그대로 유료 계정을 이어갈 수도 있고요. 거기서 그만두실 수도 있습니다. 또 엔터프라이즈 트라이얼을 쓰시게 되면은 AI 패브릭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2개의 AI 로봇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 처리 관련된 라이센스가 1000장의 문서 처리 라이센스가 제공되고 있어서 실제 자동화의 모든 피처를 엔터프라이즈 트라이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토메이션 클라우드에 대한 데모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하실 때는 이메일 계정만 가지고 계시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속하신 다음에 계정이 없으시면 사인인 버튼을 눌러서 로그인하시면 되고요. 가입하시면 되고요. 최초에 가입하실 때 오가니제이션 네임이라고 해서 조직 이름 하나 주시면 됩니다. 저는 마이로봇이라고 이름을 줄 거고요. 그리고
이름과 성을 집어넣으시고 나라를 선택하시고 이메일 주소만 넣고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하실 때 시간이 사실은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지는 것도 5분 내내 테넌트가 자기가 원하시는 테넌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훨씬 더 빨리 온프레미스 환경을 구축하시려면 제가 1시간 넘게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설치하시는데 얘는 5분이면은 바로 테넌트를 만드시고 원하시는 자동화 프로세스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메일이 노티가 왔을 거고요. 그 메일을 인정만 해주시면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로그인해서 첫 번째 포털 화면으로 들어가는 거죠. 포털 화면 들어가게 되면은 라이선스 정보가 먼저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로봇, 스튜디오,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쓰고 있는지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기간이 좀 금방 만들기 때문에 정보가 없지만 기간이 있다면은 사용 내역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들어진 오케스트레이터 화면으로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케스트레이터는 온프렘 오케스트레이터 보시는 것과 동일할 겁니다. 버전은 이제 2020년 4월 버전으로 되어 있고요. 등록했던 라이센스들이 다 보이게 될 겁니다. 현재는 여기서는 이제 AI 관련된 기능은 보이지 않는데 제가 처음에 서비스를 선택할 때 기본으로 선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고요. 처음에 가입하자마자는 커뮤니티 버전이어서 AI 패브릭이 활성화되지는 않습니다. 뒤에서 엔터프라이즈 트라이얼을 바꾼 다음에 AI 패브릭을 활성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은 보시는 동일할 겁니다. 다시 오토메이션 클라우드 화면으로 진입을 해서 해당되는 라이센스를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테넌트 할당되어 있는 정보를 오토메이션 클라우드에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보면 여기가 온프레미스의 호스트 테넌트처럼 보이는 거죠. 라이센스를 관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를 여기서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 내에서 이 오토메이션 클라우드를 관리해야 되는 사람을 추가하실 수 있고요. 어드민 권한을 주실 수도 있고 일반 유저 권한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드민 권한으로 사용자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하게 되면은 해당되는 그 사람 메일로 인버테이션 메일이 가게 되고요. 컨펌을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각각의 라이센스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가니저 정보를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변경하시게 되면은 로봇 연결이 끊어지기 때문에 변경하실 때는 그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누른 거는 이제 AI 패브릭 메뉴였는데 아직 기능이 없는 상태에서 눌렀기 때문에 해당되는 기능이 없다고 보실 겁니다. AI 패브릭을 쓰시려면은 오토메이션 클라우드에서는 엔터프라이즈 트라이얼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버전을 쓰시면은 AI 패브릭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엔터프라이즈 버전을 쓰시기 전에 트라이얼 기간을 60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면은 트라이얼 기간 60일을 쓰셨다가 나중에 유료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트라이얼 기능, 엔터프라이즈 트라이얼 신청하는 것도 간단합니다. 말대로 이메일 주소랑 회사 이름을 넣고 요청만 하시면은 5분 내에 실제 엔터프라이즈 트라이얼 모드로 플랜이 바뀌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 플래시를 한번 해보시면은 엔터프라이즈 트라이얼이라고 바뀌게 될 거고요. 바뀌게 되면은 로봇 라이센스 숫자도 달라집니다. 다 5개씩 들어가 있고요. 스튜디오에서도 5개씩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로봇이 2개가 할당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는 라이센스만 할당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 서비스를 위해서 각각 테넌트 할당을 해줘야 됩니다. 이 테넌트 할당할 때 AI 패브릭을 체크하시고 사용되는 로봇 숫자를 주시면은 이제 마이로봇 디폴트 테넌트가 AI 패브릭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뀐 다음에 AI 패브릭 메뉴를 눌러보시면은 이제는 AI 패브릭 메뉴로 진입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에서 AI 패브릭을 체크를 하셔야 AI 패브릭 메뉴가 보이고요. AI 패브릭 메뉴는 현재는 엔터프라이즈 버전에서만 보여지기 때문에 별도로 트라이를 신청하시거나 아니면은 유료 형태로 전환을 하셔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AI 패브릭을 쓰시려면 프로젝트 하나를 만드실 필요가 있고요. 만들어진 프로젝트로 저는 간단하게 AI ML이라고 프로젝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2020년 4월 버전부터 AI 패브릭 내에서는 RPA 개발자뿐만 아니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모델을 만들고 디플로이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미 만들어진 모델 하나를 선택해서
요 ML 패키지만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센티멘탈 어널리시스 선택할 거고요. 기본이 영어에 대한 부분에서 버전을 선택하시고 누르시면 이제 패키지 네임이 적으라고 하는데 이게 본인이 사용할 패키지 네임을 적으시면 됩니다. 동일하게 적으셔도 괜찮고요.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ENG Senti Analysis라고 적고 서밋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RPA에서 보면은 패키지를 업로드한 것만 되고요. 실제 패키지를 쓰기 위해서 프로세스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태가 undeployed로 나오고요. 패키지만 등록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패키지를 나중에 AI 패브릭에서 사용할 때 ML 스킬에서 디플로이 하는 부분은 그때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AI 패브릭 메뉴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제 하나 테넌트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AI 패브릭 피처가 이네이블 되어 있고 이네이블 되면서 밑에 보시면 메뉴에 ML 스킬이라고 하는 탭이 생길 겁니다. 그 탭이 AI 패브릭이 이네이블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아직은 스킬은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라이센스 메뉴에 가시면은 AI 로봇 라이센스가 2개가 포함된 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GPU도 AI 패브릭에 포함된 내용에서 같이 보이게 되고요. 현재 개수는 없고 AI 로봇 2개만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오토메이션 클라우드로 돌아와서요. 이제는 뭘 해보냐면은 서비스를 하나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자, 오토메이션 클라우드의 서비스는 논리적으로 하나의 테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테넌트를 더 추가하는 셈이 되는 거죠. 온프레임 환경에서는 호스트에서 들어가서 테넌트를 추가, 삭제, 관리하는 거와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POC라는 이름으로 테넌트를 하나 추가하게 될 거고요. 할당할 수 있는 라이센스, 남아있는 라이센스를 2개씩 할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OC 테넌트에서는, 서비스에서는 저는 AI 패브릭 기능을 이네이블 하지 않고 기본적인 로봇만 사용하는 형태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테넌트를 추가하는 것도 아주 빨리 이루어집니다. 물론 온프레임 환경에서 동일하게 빨리 이루어지는 거지만 여기서는 컨테이너 바로 만들어져 있어서 테넌트가 추가될 때마다 컨테이너가 바로 실행만 되면 됩니다. 그래서 5분 이내에 원하는 테넌트를 하나 더 추가하실 수 있고요. 만들어진 테넌트로 로그인해 보시면은 온프레임 환경의 신규 테넌트와 동일한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AI 패브릭 기능을 이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ML 패키지 관련된 ML 스킬이 보이지 않고요. 라이센스에서도 AI 패브릭 관련된 AI 로봇 라이센스가 보이지는 않으실 겁니다. 등록된 라이센스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클라우드 오토메이션 쓰시게 되면은 이런 서비스 형태를 서비스를 추가하시면서 테넌트 관리를 하실 수 있고요. 전체 라이센스는 클라우드 오토메이션에서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라이센스를 할당을 하시고 라이센스를 변경하시는 경우에는 서비스 메뉴에서 라이센스 숫자만 조정하시면은 바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라이센스는 클라우드 오토메이션 관리를 하시고 개별에 할당되어 있는 테넌트에서는 로봇이랑 자동화 프로세스를 배포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오토메이션 클라우드에 대한 소개도 드렸고요. 간략하게 오토메이션 클라우드를 어떻게 쓰는지를 데모를 보여드렸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자동화를 시작할 때 바로 순식간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5분이면은 자동화를 위한 준비를 다 마칠 수 있고요. AI 패브릭까지도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자동화를 진행해야 된다면은, 그리고 IT에 협상을 하시고 IT 자원을 할당하는 게 부담이 되신다면은 오토메이션 클라우드가 자동화를 할 때 아마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